안녕하세요. 환경법 판례 강의로 여러분하고 다시 인사드리게 된 박대영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법 판례 강의를 마지막에 좀 준비를 한 건요.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판례나 조문을 이용해서 답안을 최대한 작성해 주시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좋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푸실 때 그 사례가 어디서 온 건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환경법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쭉 한번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환경법 강의를 좀 긴 시간 진행할까 생각을 했었다가요. 좀 이제 압축해서 중요한 판례들만 쭉 한번 그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안으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판례들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그 조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 적어왔으니까요. 이렇게 쭉 한번 저희가 보면서 판례들을 한번 쭉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하게 된 건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는 게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는 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식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뇌에다가 전기 꽂아가지고 여기 기계에서 이 사람이 아는 양이 500만큼이다. 그래서 500점 주고 이 사람은 아는 양이 700만큼이다 해서 700점 주고 이러질 않잖아요. 저희가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거는 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시험지에다가 표현을 해내느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1번 포인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언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100분 토론 같이 좀 퀄리티 있는 토론만 봐도 서로 되게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요걸 얘기한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문이 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도 내가 해야겠고 저 얘기도 해야겠고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하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판례 공부를 하시고 이 판례가 어떻게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시면서 그런 판례에서의 어떤 논리나 표현을 정확하게 좀 몇 가지 중요한 건 암기를 해 놓으셨다가 시험 직전에 암기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고득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례 강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권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환경법 9개 법률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상 구제랑 공법상 구제에서 중요한 판례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권부터 보죠. 환경권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법 9개 시험 법률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법의 어떤 구체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헌법의 35조에서 환경권이라는 거를 갖다가 규정을 하면서 어떤 국민들이 그런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법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환경권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환경권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2006,711 결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안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4월에 총선 때 많이 겪은 일인데요. 그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합니다. 근데 후보자들이 막 각성장치를 통해 가지고 소음을 내요. 저도 보니까 이번에 4월 달에 와서 트럭들이랑 이렇게 유세하면서 확성기로 떠들어대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도대체 얘네가 무슨 깡으로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시에 확성장치를 뭐 한 대 사용해라, 뭐 한 개만 사용해라 한 번에 뭐 그런 규정만 있을 뿐이지 확성장치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시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허용 기준 조항을 두지 않았더라.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확성장치를 어느 정도까지만 쓰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두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입법 부작이다. 이렇게 해서 행복 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했느냐. 자, 일단 환경권이라는 게 뭐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 국민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게 바로 환경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유지한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이게 삶의 질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내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려고 하는데 국가가 와가지고 막 공사하고 막 때려 부수고 시끄럽게 하고 오염물질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건 당연하죠. 국가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일정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종합적인 어떤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 그래서 환경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적인 기본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법률로 정해서 환경권을 보호하라고 하는 얘기지 환경권에 관해서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환경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내용의 입법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서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이 헌법 35조 2항이.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권에 이런 입법 부작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진정 입법 부작위가 됐건 아니면 뭐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됐건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환경권을 내가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기각이 됐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긴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어떤 불충분하게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어서 환경권이 이런 입법 부작위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 심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5대4로 결정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기각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런 입법 부작위 때문에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공법상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행정소송하고 국가배상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헌법 소원으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판례에 대해서 되짚어 봅시다. 자, 환경권의 기본권적인 성격이 뭐냐? 아까 앞에 나왔었죠? 국민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플러스 일정한 경우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환경권은 가진다. 나왔죠? 그 다음에 환경권에 기해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혹은 현저히 불충분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이 없거나 너무 불충분해서 과도하게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면 구제를 구할 수 있다.